데이비드 호크니의 뮤지컬 극장, 장미셸 바스키아의 대관람차, 키스 헤링의 회전목마, 살바도르 달리의 파빌리온까지 세계 최초 예술놀이공원 루나루나가 35년 만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대형 예술가들이 함께한 놀이공원은 오픈 직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어요. 하지만 1987년 개장 이후 딱 3개월만 운영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놀이기구는 멕시코 사막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 작년 12월 깜짝 재오픈을 진행했는데요. 유명 예술가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그려낸 놀이기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며 많은 아트러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이 놀이공원을 기획한 인물은 오스트리아 출신 예술가 안드레 헬러입니다. 헬러는 이전에 날아다니는 조각 작품을 만들거나 서커스를 작품에 활용하거나 불꽃놀이를 예술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해온 작가인데요.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작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헬러는 놀이공원을 보면서 회전목마나 그네 같은 놀이기구가 일종의 거대한 움직이는 조각 작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놀이기구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예술작품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놀이기구와 예술이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합니다. 이윽고 1970년대부터 예술놀이공원 기획을 시작해요. 하지만 예술가 섭외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비웃는 작가도 많았다고 하고요. 본인의 진지한 예술 세계와 놀이공원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거절한 작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간의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 놀이공원에 함께했어요. 장미셸 바스키아, 키스 헤링, 로이 리히텐슈타인, 살바도르 달리, 데이비드 호크니, 요셉 보이스 등이 대표적이죠. 이 외에도 당시 활동하던 신인 예술가를 포함해 32명의 예술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제각기 본인들 작품과 잘 어울리는 놀이기구를 하나씩 맡았어요. 놀이기구 하나하나 대단히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아 오픈 직후 많은 관람객이 찾았다고 해요. 라이프지히에서는 루나루나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아찔하고 눈부신 예술쇼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렇게 1987년 6월 4일 뜨거운 인기 속 개장했던 루나루나는 같은 해 8월 31일에 문을 닫습니다. 당초 루나루나는 세계 곳곳을 방문하면서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3개월을 진행한 후에 다른 나라로 놀이기구를 옮겨 투어를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계약과 소송 등 법률 이슈가 생겨 모든 투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나루나는 해체된 채 텍사스 사막의 컨테이너 안에서 35년간 방치되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미국의 유명 래퍼인 드레이크에게 전해집니다. 드레이크는 빌보드 선정 2010년대 가장 성공한 음악가로 손꼽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배우, 프로듀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컬렉티브 드림크루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드레이크는 루나루나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다시 재오픈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본인의 컬렉티브인 드림크루를 포함해 다양한 기술자, 예술인과 함께 복원을 진행했죠.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거쳐 루나루나는 재오픈될 수 있었습니다. 루나루나, 잊혀진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에 깜짝 오픈했죠. 재오픈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건 최대한 87년도 당시의 감성을 살리는 거였어요. 첫 개막 당시엔 야외 놀이공원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야외 놀이공원으로 꾸몄고 야간이 된 이후에 쓰는 조명도 당시 조명 정도의 밝기를 구현해 그 시절 감성을 살렸습니다. 또 1980년대 유행하던 유로팝 히트곡들을 틀어 잊혀진 판타지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게 만들었죠.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 놀이기구, 첫째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엔챈티드 트리가 있습니다. 호크니는 2018년 9,030만 달러에 팔린 예술가의 초상으로 한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존 작가이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수영장을 그려낸 그림과 원근법 연구, 사진을 활용한 작품, 아이패드 드로잉 등 다양한 예술적 시도로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무대 디자인을 수차례 진행했을 정도로 오페라 애호가이기도 하죠. 루나루나에서는 뮤지컬 극장을 맡았습니다. 이건 오늘날 미디어 아트의 초기 버전 혹은 아날로그 버전과 같은 모습이에요. 내부로 들어가면 그의 작품과 함께 베를린 심포니 연주를 들을 수 있죠. 비슷한 형태로 제작된 것이 살바도르 달리의 파빌리온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관에는 달리의 작품이 그려져 있죠. 달리는 이전에 회화 작품 외에도 가구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을 해온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 특성을 살려 파빌리온 안쪽에는 만화경에 들어간 듯한 초현실적인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인스타그래머블한 디자인을 볼 수 있죠. 또 루나루나의 인기 어트랙션으로는 바스키아가 참여한 대관람차가 있는데요. 바스키아는 1970년대
백인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미술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흑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살린 작품을 다수 선보였죠. 루나루나에서는 관람차를 선보였어요. 바스키아가 작품에 자주 그렸던 도상과 단어들을 관람차에 하나하나 직접 그려넣었죠. 이 관람차에 탑승하면 바스키아가 직접 선곡한 마일즈 데이비스의 노래 투투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노래의 저작권을 해결해오는 조건으로 관람차 작업을 진행했을 정도로 바스키아에게 중요한 노래였다고 해요. 이 노래를 들으며 관람차를 타면 루나루나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루나루나의 설계자인 안드레 헬러의 웨딩 채플이 있습니다. 헬러는 사회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작가였어요. 그리고 그 사상은 작품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웨딩 채플을 선보일 당시였던 1987년에는 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었다고 해요. 헬러는 이 점에서 착안해 누구와든 결혼할 수 있는 채플을 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 커플은 당연하고 본인이 사랑하는 물건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해요. 결혼식 비용은 단돈 $10입니다. 덕분에 이번 재개관에도 많은 커플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마지막으로는 키스 에링의 회전 목마가 있습니다. 키스 에링은 팝아트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에요.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시작해 거리 예술가가 미술관으로 진출한 몇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마치 픽토그램을 보는 것처럼 단순한 느낌을 자아내요. 제목도 대부분 무제여서 직관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작품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약물 남용이나 에이즈, 동성애자, 핵 종말 같은 금기시되는 주제가 숨어있죠. 때문에 고도로 정치적인 예술가라 불리기도 하지만 루나루나에서는 철저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를 선보입니다. 이 회전목마엔 해링의 작품 속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각으로 만들어 그 위에 자유롭게 탈 수 있게 제작했어요. 별도 안전장치가 없기에 서서 타거나 돌아다니면서 타는 아이들도 있었죠. 이는 거리 예술가로 시작해 자유로운 예술을 추구한 그의 작품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외에도 32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다양한 예술 놀이기구를 루나루나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올해 3월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후에 세계 투어를 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LA 진행 당시에도 다소 게릴라스럽게 소식을 공개했던 터라 다음 예정지도 깜짝 공개될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운 좋게 루나루나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놀이기구들을 탑승해 볼 수는 없습니다. 회전목마나 그네, 대관람차 같은 탑승형 놀이기구들 때문인데요. 이 기구들은 이번 재오픈 때 철저하게 복원했고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안전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높아지니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놀이기구가 된 거죠. 그래도 새로운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루나루나 복원을 진행하면서 완전한 현대미술 놀이공원을 제작하는 기획이 진행된 덕분인데요. 이번 LA에서는 35년 만에 개막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던 타임캡슐을 여는 느낌으로 기존 놀이기구에만 집중했지만 향후 새로운 놀이기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프 콘스 롤러코스터나 신디 셔먼 펀하우스, 데미안 허스트 스낵바 같은 기획을 더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시도를 하는 이유는 예술의 존재 이유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언급합니다. 예술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주거나 어떤 종류든 자극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 지점을 확장해 루나루나가 단순 놀이공원을 넘어 예술로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 비즈니스로 도약할 예정이라고 해요. 세계 최초 예술 놀이공원 루나루나는 35년 만에 다시 깨어나서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루나루나의 이야기 어떻게 접하셨나요?